에너지 문제는 우리 이차관 소관이죠. 그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하겠다고 지금 아까 원고에서 나왔었는데 그 의지가 별로 그렇게 뭐 뚜렷하거나 강력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분산형 전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본에서 가장 달라진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비량 송전탑 사건을 보면서 대규모 발전소를 세워서 전국적으로 송전하는 시스템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원전을 추가 확대하지 않겠다는 거지 화력 발전을 계속 더 추가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좀 더 주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자가 열병합 발전, 구역전기 사업, 가스 냉난방 하는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 분산형 전원 보급을 가로막는 제도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스요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경우에만 가스공사로부터 도매요금으로 가스를 구입하고, 100MW 이하인 소형발전의 경우에는 소매업체로부터 비싼 가격에 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 있으세요? 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수입부가 지금 감면을 합니다. 이 소규모 유병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 공급비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형태로서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소형 집단 에너지 사업이 부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나서야 된다 이런 촉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전력 규제 정책이 있죠 현재. 그 부분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고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서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이 산업부로 왔는데 통상에 대한 지위가 너무 없어서 통상실장 했어요? TPP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양론이 많이 있잖아요. TPP를 할 경우에 유리하죠, 불리하죠. 우리가 TPP를 가입한다 보면 미국은 틀림없이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일본도 TPP 참여를 앞두고 쇠고기 수입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이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리 좀 점검을 하고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PPP를 보면은 무조건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TPP 회원국들이 전원 다 찬성을 해야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FTA 미체결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대표적인 축산조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TPP를 통해 일시에 개방할 경우 양자 FTA 체결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다들 쇠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한국의 또 경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서 식당의 순서를 정해서 효율을 측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스공사가 우리나라 그 가스 장기 도입 계약을 하면서 이 FOB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해오다가 97년 이후에 10건의 계약 중에 4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DES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FOB 조건 하에서 가능했던 국적선 정책이 지금은 그게 소홀히 하고 되어 있다. 지금 그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잘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LNG 선박 건조 사업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해운 사업 이런 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OB 조건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상세만 보고 그렇게 저희들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이 LNG 공급자에 상대방이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여러 가지 계약 좀 합의하는 과정이 나오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준을 하겠습니다. 현재 요즘에 현재 트렌드는 ESG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근에 이 발전 공기업들이 그 해운 4사와 총 2조 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 선박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제 벌크선 9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일본 선사하고 하던 거를 바꿔서 이런 연관 산업 창출 효과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스공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가스 공급 계약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발주가 돼가지고 국내 선사가 상하이 LNG 쪽에만 포커스를 하는 전부 그만의 가스 계약이 우리 전문사를 기업을 크게 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그 자원 개발에 있어서 성공불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대기업이 자원 개발에 나선 대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실패하면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국민 정서상 쉽게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30초만 2009년에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한 데를 보면 그 환수율이 시장 이자율을 물론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할인율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자원 개발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성공불 융자가 아닌 출자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데 잘 참고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저번에 한번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자원개발 융자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융자가 나오는지 성공 융자나 출자가 나오는지 가지고 아직 이 형태까지 보면 출자로 했을 경우는 계속 정부자하고 추가 부담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융자제도를 좀 당장 유지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용역 결과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이 자체는 탐사 사업은 아주 대규모 돈도 많이 나는 리스크 큰 사업입니다. 기업들도 아무리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주재하고 있는 거는 전부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서 되지 않고 있는 이 투자 리스크를 좀 리스크 쉐어링 한다면은 그냥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성공률 제도가 도입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여기 그 해외 자원에서 활성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 이제 그 재원이 사실은 또 이제 그 에너지 소비자들이 결국 부담하는 거라는 점에서 국민전 항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